24등입니다. 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객관식 종합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을 바꿔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자. 위에 2기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토요일 시험 보고 일요일 간평 듣고 쉰다는 가정하에 월화수목금이 있는데 이때 2기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치열해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힘들죠. 일단은 뒤에 등수가 다 맞아요. 게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등수가 내려가면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 열심히 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속도도 올라가고 맞아요. 등수도 올라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 혹시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세무회계 원가에게는 그때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유예 때 처음 들으면서 좀 기초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고 그걸 끝나고 나서는 연습서를 계속 돌렸어요. 여러 가지 연습서를 봤어요? 아니면 한 가지 연습서만 봤어요? 한 가지만 팠습니다. 근데 이제 임세진 선생님으로 바꾸면서 그때는 연습서를 바꿔가지고 그때는 바꿔서 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책으로 했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바꾸는 유예 때 많이 바꾸시긴 하는데 네. 바꿀 때 약간 시행착오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떤 선생님이든 그분들 모두가 다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신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 누가 더 낫다, 누가 안 좋다 이거보다는 이 선생님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게 아마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나만의 약간 방법 이런 게 있었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할 때? 할 때 저는 왁구를 먼저 잡았거든요. 왁구를 먼저 잡은 다음에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론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짧게 그리고 거기다가 오답노트처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형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거기다가 아예 문제풀이 방식 같은 걸 적어두고 그걸 또 외웠어요 따로. 제가 그 오답노트 같은 거를 그렇게 하니까 실수가 저는 좀 그때 많이 줄어들고 문제 유형마다 좀 방식도 다르고 하니까 그걸 그때 많이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회계 사실 강의를 안 들었다 이거는 누가 보면 사기예요. 오히려 재무회계 원가회계 안 듣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세법은 이제 이게 개정이 되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강의를 안 듣고 연습서만 계속 푸셨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한 것만 푸신 건가요? 네. 일단 강의는 그때 동차 때 했던 거를 최대한 살려서 했고요. 연습서는 한 것만. 한 것만. 네, 왜냐면은 그게 제가 이승원 선생님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승원 선생님이 그때 이승철 선생님이랑 다른 한 분이랑 같이 책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 책 해설이랑 또 이승원 선생님이 하는 해설이랑 또 달라요. 그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다르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습서를 한 것만 저는 풀었습니다. 한 놈만 판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한 놈만 팠습니다. 저도 강덕태 선생님 연습서가 되게 유명해요. 수험계에서 어렵다. 이렇게까지 굳이 준비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알기론 올해 봤던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가 거의 진짜 막말로 조금 이거 수험생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나왔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약간 그거로 대비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소화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풀었는데도 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 회계에서 제일 점수가 높았던 제일 점수가 높았던 거요? 네. 세무회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세무회계 몇 점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인 합선 168점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168점 84점이네요. 네. 만점 나올 수 없는 점수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만점자도 있겠죠. 근데 84점은 정말 세무회계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안 듣고 이 점수를 얻었다는 건 정말 그때 당시에 객관화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강의를 안 듣고도 풀 수 있겠다 하는 기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주에 댓글에서 나온 질문들은 제가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세무사 시험의 꽃 세법화. 사실 엄청 많은 질문들이 와요.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세법학 어떻게 공부했어요? 유예 2기 때 정말 범위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유예 1기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외웠었어요.
저랑 좀 다르네요. 네. 왜냐면 유예 2기 때 진도별로 이제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하려면 너무 벅찰 것 같은 거예요. 유예 1기 강의를 들으면서 법소부, 개별 소비세 이렇게 4가지를 법령만 먼저 간단하게 외워줬고요. 그다음에 유예 2기 들어가서 나머지 판례나 좀 세세하게 진도별로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외워야 되는 게 좀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성적도 그때 좀 잘 나왔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깨야 할 질문. 그때 막 재무회계 원가에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세무회계도. 그 성적이랑 현재 2차 시험 딱 봤을 때 성적이랑 비슷했나요? 아니면은 뭐가 이제 달랐나요? 완전 달랐죠. 아, 완전 달랐어요? 네. 제가 아까 나무경영을 전체적으로 다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나무경영에서 김현식 선생님 문제가 특히 정말 모든 걸 다 내세요. 강사님이 이제 시간 안에 풀지 말아라. 약간 3기까지를 내다보시고 모의고사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내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회계학은 성적이 되게 낮았었고요. 회계학의 경우는 모의고사는 한번 보고 그걸로 이제 부족한 거 좀 채우고 다시 연습서로 돌아와서 연습서를 정말 많이 풀었었죠. 그쵸, 네. 네. 모의고사는 사실 확인용, 내 실력 확인용과 그 시험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답 정도 하면은 저도 맞아요. 그 목적은 달성한다고. 그 모의고사를 모아서 다시 풀어야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잡고 있기보다는 정말 기본. 네, 맞아요. 그 기본 연습서에 충실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은 다 커버가 됩니다. 다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법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2기 진도 나갈 때 처음에 암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암기는 기본서로 하셨나요? 아니면 요약서로 하셨나요? 스터디 가이드로 했습니다. 아, 저도 애용하는 그 스터디 가이드. 근데 스터디 가이드도 사실 기본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스터디 가이드도 압축이 많이 된 거거든요. 빠진 내용도 정말 많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를 옮겼어요. 거기서 저도 단권화를 시킨 거죠,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다 부족한 내용들을 적고 그것까지 같이 외워주니까 거의 모든 부분은 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선생님들마다 요약서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요약서를 정말 단권화를 잘 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단권화를 시켜서 세법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미리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기 때 약간 저는 전체적인 내용 그 흐름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눈에 익숙하게 만들고 많이 보고 이게 술술술술 나오진 않더라도 대충 무슨 내용이지 하고 넘겼는데 저같이 이제 암기가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눈에 바르고 2기 때 조금 빡세게 단기 기억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3기죠. 물론 2기 때 실력을 많이 높여놨다 하더라도 이제 유예 3기가 되면 정말 실력자들만 모의고사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3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3기 때는 모의고사를 정병창 선생님 세법학 하나만 들었어요. 회계학의 경우는 모의고사를 더 봐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서 위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세법학만 좀 확인차, 범위도 또 늘어나잖아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더 넓어진 범위에서 아무거나 나오면 이걸 잘 쓸 수 있을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확인차 하는 식으로 모의고사 하나만 봤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 정병창 선생님이 같으니까 신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작두 타신다고 신기가 있다. 사실 문제가 엄청 겹쳤잖아요. 그쵸? 시험장에서 어땠어요? 딱 약간 익숙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확실히 이거는 쓰고 점수를 내가 얻어갈 수 있겠다 싶었죠. 저도 딱 느꼈어요. 이게 많이 문제를 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단권화를 시키면서 눈에 많이 바르다 보면은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는데 그 느낌이 들면은 세법학은 거의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 합격할 거야 이런 자신감 있었나요? 근데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은 게 되게 잘 썼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특법이 이번에 조금 애매하게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못 썼어가지고 세법학 2부 과락을 걱정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사실 세법학으로 붙긴 했는데 저는 조특법이 이제 20점 만점인가요? 25점 만점? 25점이죠. 제가 조특법이 아마 10점대 후반으로 제가 맞았는데 사실 조특법 너무 많잖아요. 이 조특법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다른 세법의 경우에는 기본서를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조특법은 아예 배제를 했어요. 사실 다 외울 수가 없는 양이잖아요. 그거는 앞쪽 위주로 좀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 위주로 거의 별표시 친 위주로 그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외웠고요. 앞쪽만 나오면은 이제 내가 아는 부분에서만 다 쓰자. 사실 근데 너무 시험이 어려우면 취지만 쓰더라도 점수를 좀 2점, 3점이라도 얻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특법 저도
사실 엄청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조특법은 사실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짜투리 맞아요, 시간대에 네, 공부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밥 먹고 막 진짜 조특법은 그렇게 안 하면 까먹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어쨌든 UA 2기, 3기 제가 지금 2분 정도 모셔봤는데 2분 다 이제 그 모의고사를 정말 강추를 합니다. 이게 상술이 아니라는 점. 네. 예. 너무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안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되게 많이 강추를 드립니다. 왜냐면 시험장 분위기도 그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점수가 같은 수험생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왔는지도 알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직업의 만족도는 뭐 일은 안 해보셨지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서 듣는 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일은 안 해봤지만 서류 지금- 처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짧게 연말정산 알바를 제가 또 해봤잖아요. 연말정산 알바. 되게 좋았거든요. 나이가 조금 이제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알바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직 일을 하시기 전이라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강추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은. 근데 되게 많이 그 찾고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서 많이 습득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업무는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모셔봤는데 마무리 멘트로 지금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예비 세무사님들이 네. 61기 예비 세무사님들께 합격하신 다음에 이런 거 준비하면 좋습니다라는 거 혹시 있을까요? 촬영일 기준 한 달 좀 안 되게 남았어요. 네네네. 자기소개서 꼭 미리 써놓으시고요. 사진도 미리 찍어 놓으세요. 꼭. 사진 미리 찍어놓고. 너무 정신없잖아요. 네, 합격하면은. 합격하면 정신이 없죠. 그 두 가지는 꼭 미리 해두시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음. 생기실 겁니다. 그럼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뭐 어떤 거를 준비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공부는 지금 만약에 되신다면 뭐 TET나 전산세무? 그런 쪽 이제 네, 그 실무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 위주로 네. 저는 약간 엑셀. 엑셀 정말 꼭. 엑셀 안 배우시는 분들 있으면 네. 엑셀이랑 그 상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회사편만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9 공무원. 저 공무원 친구 생기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공무원 친구.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연소 합격자를 모셔봤는데 네, 보시는 분들께 조금 최연소는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응원 한마디.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